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뛰어나와 저를 반겼어요. 왔니? 얼른 와라. 너 혹시 무슨 소식 없는 거니? 소식? 무슨 소식?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니까 그게 뭐냐고.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소파에 앉아있던 새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임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가만 보면 아가씨는 진짜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너 혹시 임신 소식 없는 거니? 내가 말이야, 아주 기가 막힌 태몽을 꿨거든. 엄마의 말에 거실에 앉아있던 가족들이 일순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저를 참 힘들게 했는데요. 사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둘 다 건강상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임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새언니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벌써 아들을 둘이나 낳았고요. 그랬기에 양가 집안에서는 우리 부부 앞에서 임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모두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새언니만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시때때로 제게 전화를 해서 염장을 질러댔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묻기도 했거든요. 아가씨, 이번에 우리 둘째 성준이 첫 생일 선물로 뭐 해줄 거예요? 성민이 때는 딸랑 반지 하나만 해줘서 너무 서운했거든요. 언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대체 그게 뭐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그이한테 형제라고는 아가씨 한 명이 다인데 첫 조카 선물이 너무 성의가 없었잖아요. 새언니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사실 첫 조카가 태어나고 난 뒤 새언니가 서운하다는 핑계로 제게 받아간 선물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값비싼 물건들만 골라서 사진까지 찍어서는 제게 문자로 보내곤 했어요. 아가씨, 이거 우리 성민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뿐인 고모가 사줄 거죠? 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또다시 사진을 보내오며 말하기도 했어요. 아가씨, 우리 성민이만 이게 없는 거 있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새언니가 받아간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선물을 사서 보낼 때마다 남편이 싫은 티를 내곤 했는데요.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만 보면 좀 너무하는 것 같아.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눈치가 없는 척 하는 거야? 남편이 불만스런 투로 말을 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제가 바라고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주변에서 축하와 함께 선물로 이런저런 용품들을 잔뜩 보내왔고요. 가족들과 지인들이 보내온 선물로 방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손을 써볼 틈도 없이 떠나 보내야만 했거든요. 그때의 아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쏟아져 나올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고 잠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위로를 한다며 새언니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그날 새언니의 행동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새언니가 비타민 음료 한 박스를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제게 한두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더니만 곧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선물 받은 용품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선물 받은 용품들 말이에요. 그거 혹시 다 폐기할 건가 해서요.
폐기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이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제가 새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당장 쓸 일이 없게 됐으니까 혹시 폐기하거나 나눠주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니, 그걸 왜 버려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쓰면 되죠. 그때 당시 워낙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새언니에게 일일이 대답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계속해서 대꾸를 해준 것인지 제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엄청난 슬픔을 겪은 신우이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결국 말문이 막힌 제가 새언니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그걸 어느 세월에 쓰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거 저 주면 안 될까요? 전에 보니까 좋은 것들 엄청 많던데요. 그때 아가씨 형님이 사준 옷도 엄청 비싼 옷이던데. 그리고 아가씨네 시어머님이 주신 것도 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더라고요. 역시 있는 집안이라 그런지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서 엄청 부럽네요. 나도 그런 시댁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들 그대로 썩히느니 그냥 저 주세요. 아가씨네 시댁은 워낙 부자라 나중에도 다시 사줄 것 같은데요. 새언니란 사람은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그 상황에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했거든요. 새언니, 저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새언니한테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어머,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좀 나눠 가지면 어디가 덧나요? 사실 아가씨는 언제 또다시 임신이 될지도 모르는데. 새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언니는 감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게 사람 아닐까요? 다 필요 없고 당장 나가세요. 제가 새언니를 억지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뒤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새언니의 만행에 대해 다 이야기하며 노발대발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오빠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다시는 새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오빠를 통해 고모로서 최소한의 할 도리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 뒤 저는 여전히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정에 갔더니 새언니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새언니를 보자마자 제가 오빠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우린 너 오는 줄 모르고 우연히 들른 것뿐이야. 불편하면 그냥 갈게. 됐어. 나도 금방 갈 거니까 그냥 있어. 그래, 알았어. 오빠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좀 마. 그건 그렇고 아가씨 혹시 임신한 거예요? 역시나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새언니가 훅 하고 들어왔어요. 제가 혹시 임신을 했어도 절대 새언니한테는 말 안 할 거니까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묻지도 마시고요. 아가씨,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새언니죠. 암튼 더 이상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제가 새언니에게 쏘아붙이고는 주방 식탁에 앉았는데요. 엄마가 저를 따라와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곤 제게 다시 물었어요. 너 진짜 임신 아니야? 오늘따라 엄마까지 왜 그래? 아니야,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나 그냥 가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너 화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말이야. 아주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태몽 같아서 말이야. 엄마가 잔뜩 기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귀를 쫑긋하고 엄마 말을 엿듣다가는 놀란 채 물었어요. 어머님, 진짜 태몽 꾼 거예요? 무슨 태몽인데요?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넌 저리로 가 있어라. 아무래도 백발백중 우리 딸 태몽 같으니까. 그니까 무슨 꿈인데요? 새언니가 재차 묻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꿈에 엄마가 어떤 가수원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니 나무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있더랍니다. 복숭아가 어찌나 탐스럽게 달려있던지 신이 난 채 엄마가 복숭아를 따려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저 멀리서 제가 복숭아를 따서 품에 꼭 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부르며 제게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황금 복숭아를 꼭 끌어안고는 엄마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엄마,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건 내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라며 황금 복숭아를 다시 꼭 끌어안더랍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다고 하고요. 봐라, 이건 100%네 태몽 꿈이라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 딸 태몽인 것 같다고 하더구나. 너도 딸이 있었음 했잖아. 그렇긴 하지. 우리 시댁이 워낙 딸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 다들 딸이 있었음 하고 바라고 있긴 해. 그치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사실 시아버님이 사형제이신데요. 그 사형제가 전부 아들만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았는데 그 손주들마저도 전부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형님만 해도 아들 둘을 낳고 난 뒤 딸을 낳으려고 셋째를 낳았지만 셋째도 아들이라고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형님이 딸부잣집 셋째 딸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다고 했을 정도로 손녀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따라 엄마의 눈이 더욱 초롱초롱해져 있었어요. 내가 딱 보니 꿈이 그냥 딸 태몽이야. 이건 그냥 빼박이야, 빼박. 곧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니야. 아무런 증상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 좀 해. 그렇잖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자마자 새언니가 신나서 외쳤어요. 어머님, 그거 혹시 제 꿈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혹시 셋째 가진 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해서요. 뭐, 딸? 넌 대체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엄마가 버럭한 채 새언니를 노려봤는데요.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뭐? 잘못한 거예요? 넌 진짜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 지금도 내가 성준이 성민이 보느라 쇠가 빠질 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너 내 말 잘 들어. 혹시 셋째 생각 있으면 니들 둘 중에 하나가 회사 관두고 살림해. 아니, 제 말은 그냥 그렇다는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그 태몽 저한테 파세요. 태몽값은 드릴게요. 어차피 아가씨는 임신도 아니라고 하고 임신이 잘 되지도 않잖아요. 거기다 어머님 친손주들이 더 잘 돼야 좋은 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급히 가방에서 5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만 엄마에게 건네며 다시 재촉했습니다. 여기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 꿈 저한테 파세요. 그 순간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고야 말았는데요. 새언니가 내민 5천 원짜리를 내팽개치면서 엄마가 소리쳤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우리 딸 꿈을 산다 만다 난리야.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어차피 임신이 잘 되지도 않아?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어. 너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셋째 생기면 난 절대 안 봐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나 있어.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가만보면 어머님은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어? 네가 인간이라면 우리 딸한테 절대 이런 행동 못한다. 대체 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냐? 당장 니들 집으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나 엄마가 제게 억지로 10,000원을 받아가서는 새언니에게 외쳤어요. 우리 딸한테 꿈 판 거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 와중에도 새언니가 다시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냥 저한테 파세요. 어머님이 주신 돈에 2배 더 얹어드릴게요. 야! 니들 당장 꺼져! 엄마가 오빠에게 달려들 기세였기에 오빠네 가족들이 급히 나가버렸어요. 나가면서 오빠와 새언니가 말다툼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오빠도 화가 많이 난 모양으로 새언니에게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빠 가족들이 돌아갔고 집안이 조용해졌는데요.
엄마가 중얼거리듯 말하고 있었어요. 셋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도와주나 봐라. 하루 종일 맡겨놓고 놀러다 다니면서 뭐 셋째? 어디서 저런 모질이를 데리고 와서는 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혹시 모르니 항상 몸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새언니가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날 전화해서 다시 조르기 시작했거든요. 아가씨, 어머니한테 받은 그 꿈, 그거 저한테 파세요. 그 태몽 너무너무 가고 싶단 말이에요. 새언니,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차단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고는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요. 새언니는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까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제가 엄마한테 다 말해버렸고 엄마가 오빠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게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몸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 혹시 몰라 검사를 해봤는데 임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 손이 덜덜 떨리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실감조차 나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남편에게만 말을 한 뒤 절대 알리지 않았는데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빠가 전화를 걸어와서 받았는데 받고 보니 새언니였습니다. 아가씨, 저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그 꿈 좀 저한테 팔아주세요. 아무래도 그 태몽 제 태몽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설마 셋째 가진 거예요? 맞아요. 저 셋째 생겼어요. 그래서 그 태몽이 꼭 필요해요. 이번에는 반드시 딸을 낳아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제발 그 태몽 좀 저한테 팔아주세요. 새언니가 계속해서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임신 중이기도 했고 새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제 임신 사실을 남편만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언니가 우리 집까지 쫓아오고야 말았는데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새언니가 제게 마구마구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아가씨 때문이에요.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태몽을 안 팔아서 진짜 큰일 났단 말이에요. 큰일이 나다니요? 제가 어리둥절한 채 묻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들 쌍둥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그 태몽을 나한테 팔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태몽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언니,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꿈, 제 태몽이 맞아요. 그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봐요. 아니, 아가씨 태몽이 맞다니요. 사실 저 지금 임신 중인데 아무래도 딸인 것 같거든요. 뭐야, 근데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조심하느라 말 안 한 것뿐이에요. 새언니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제 마음을 알 턱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감쪽같이 속인 거네요?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래요? 억지 좀 그만 부리고 얼른 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댁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새언니 이제는 쌍둥이까지 넷이라 둘 중에 한 명이 살림해야겠네요. 살림이라니요? 엄마가 더 이상 안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나 빨리 결정해야겠네요. 오빠랑 둘이서 제비뽑기라도 하던지 하세요. 어머님이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과연 그럴지 모르겠네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가 엄마 맘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그동안 새언니가 거짓말도 하도 많이 해서 엄마가 벼르고 계시던데. 아마도 엄마 맘 안 바뀔걸요? 아참, 축하 인사가 늦었네요. 아들넷 다둥이 엄마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데 국가에 큰 기여를 하셨네요. 이런 거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시댁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네요. 우리 시부모님이 손녀 낳기만 하면 새 차 하나 뽑아주신다고 했는데 얼른 가봐야겠네요. 제 말에 새언니가 씩씩거리며 돌아갔는데요. 그 뒤 엄마가 작정을 하고
오빠 부부에게 통보했다네요. 니들 잘 들어. 난 앞으로 친할머니 사퇴할 생각이니까 찾지도 마라. 외할머니만 할 거야. 사람을 구하던 니들 둘 중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던 빨리 결정해. 이번 달 말까지만 시간 줄 테니까. 혹시 내가 하는 말을 빈말이라고 생각할까 봐 하는 말인데 나 다음 달 초에 친구들하고 같이 스위스로 여행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아버지도 내가 친할머니 사퇴하겠다고 하니까 어찌나 반기는지 몰라. 그니깐 빨리 결정하도록 해. 엄마가 오빠 부부에게 비행기 티켓 예매한 것까지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 문제로 오빠 부부가 다투고 난리가 났는데요. 결국 새언니가 회사를 관두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빠 월급이 월등하게 많았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아들 넷을 키워야 했으니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뒤 엄마는 오빠 부부 집에 발길을 뚝 끊었는데요. 오빠 부부에게 절대로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을 정도였어요. 하물며 명절에 오빠 부부가 찾아왔지만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정도였고요. 거기다 새언니가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가끔 집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작정을 한 엄마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경비 아저씨랑 말까지 맞췄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새언니나 오빠가 경비 아저씨께 엄마의 안부를 물으면 벌써 나가신 것 같던데요. 요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종일 집에 안 계시네요. 주말에는 두 분이서 내내 여행 가시는 것 같고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부모님이 경비 아저씨를 워낙 잘 챙겨드렸기에 부모님 말을 경비 아저씨가 단박에 이해했다는데요. 오빠 부부가 찾아와서 물어볼 때마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같은 말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새언니는 하루하루 피골이 상접해져 갔고 얼마 뒤 새언니네 친정 근처로 이사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째로 딸을 낳고 바로 둘째가 생겨서 현재 임신 중이랍니다. 참 신기했던 부분이 첫째는 그렇게나 어렵게 생겼는데 둘째는 금방 생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둘째는 아들 같다는 힌트를 줬는데요. 시댁에 사실을 알렸더니 시어머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째로 딸이 태어나서 너무나 안심이 되는구나. 둘째도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너한테는 아들, 딸 하나씩 있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님이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요. 요즘 우리 딸은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물론 저도 무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TV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관련 뉴스를 보다 보니 문득 아들 넷을 키우고 있는 새언니가 생각나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